시사 매거진 제주, 토요일 이 시간은 교계 현안들 다루고 있습니다. 자,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요즘에 이 선박사고로 죽어가는 고래들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닷속에 사는 돌고래나 이 고래들을 위협하는 이 선박사고, 선박과의 충돌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속도로나 시골길, 이런 멧돼지, 고라니가 이렇게 로드킬 당하는 경우는 자주 봤는데, 자, 고래가 선박으로 이렇게 충돌하거나 다치고 또 죽는 경우가 꽤 많은가요? 네, 고래가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로드킬 당하는 동물처럼 길에서 바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경우에는 바다로 가라앉아 버리기 때문에 네. 다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죽는지 통계를 구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해마다 이 많은 고래들이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야생동물연합에 따르면 이 매년 선박사고를 당하는 고래 개체수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마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2만 마리 정도가 1년에 이 선박사고로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전 세계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래들의 선박 충돌 사고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해양교통이 이제 발달하면서 세계적으로 선박 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92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선박의 수가 4배나 증가했고요. 네. 또 지금 전 세계 물류 이동의 90%가 선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선박들이 고래 번식지대나 또 먹이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에 충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선박이 고래를 피한다거나 그럼 고래가 선박을 피할 수는 없는지도 궁금해요. 네, 대형 선박은 일단 몸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고래를 발견한다고 해도 빠르게 운항하는 운행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고요. 네. 또 고래랑 충돌을 한다고 해도 선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배를 운행하는 이 선장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고래의 경우에도 이 잠수 속도나 부상 속도가 큰 몸집 때문에 빠르지 않아서요. 선박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래 서식지나 이 출몰을 자주 하는 지역에서 이 선박의 운행 속도를 낮추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울까요? 네, 이 고래와 배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고래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선박의 운행 속도를 좀 낮추도록 그래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 국가들의 해안에는 이제 고래와의 충돌을 막기 위한 속도 제한 구역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고속도로처럼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기술적으로 이 고래를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면 이 음향 모니터링 부표를 이제 고래 출몰 지역에 배치를 해서 고래가 나타나면 그 고래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주변에 이 선박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술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자, 이 선박이 일으키는 소음이나 음파가 또 고래에게 해롭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고래가 물속에서 의사소통할 때는 주로 이 청각을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먹이를 찾거나 방향을 잡는 일에 방해를 많이 받고 또 이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고래들이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유람선 타보면 이 유람선 정도 되는 규모의 배를 타도 배의 소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네. 이 대형 선박에서 나오는 소음은 이제 바닷속에서 멀리는 한 1000km까지 퍼지기도 하거든요. 소리가 굉장히 크죠. 네. 그런데 이제 선박이 한두 대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 선박이 많이 몰려 있는 경우나 또 선박이 빠른 속도로 운항할 경우에는 소음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네. 자, 이 선박의 소음을 줄이는 것이 이 고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고래의 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선박의 운항 속도를 줄이는 거, 그리고 또 선박이 고래 서식지를
통과하지 않고 좀 우회해서 가는 것, 그리고 선박의 설비를 개선해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범고래 서식지에서 선박이 자발적으로 감속을 하고 속도를 줄이고 또 소음을 감소하려고 이런 노력을 할 경우에 범고래가 먹이를 찾는데 드는 시간이 22% 정도 줄어들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박의 입장에서는 또 선박을 너무 천천히 운행하면 운송 비용 또 운송 시간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래를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데에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세 가지 방안을 좀 잘 결합하면 고래 보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전쟁 때문에 죽는 고래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수중에서 뭐 폭발물이 터지는 경우에 엄청난 압력과 소음이 발생해서 이게 고래에게 해롭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또 이외에도 군이 사용하는 수중 음파 탐지기 때문에 고래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이 흑해에서 최대 5만 마리의 돌고래가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러시아의 전투함이나 잠수함들이 돌고래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음파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음파 때문에 돌고래들이 방향도 잘 못 잡고 또 돌고래끼리 소통을 하지 못하고 또 물속에서 달릴 때 제대로 방향 잡는 것도 많이 방해를 받았는데요. 마치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데 눈도 안 보이게 하고 또 소리도 안 들리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래가 위협받고 있다는 건 지난 방송 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자, 인간의 활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고래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참 충격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고래와 선박의 충돌 사고도 기후변화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왜냐하면 음파는 따뜻한 물 속에서 더 빠르게 운동하고 또 지속 시간도 더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소음에 영향이 증폭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속이 바뀌면서 이 소리로 소통하는 해양 생물들에게 전체적으로 혼란을 주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고래의 어떤 선박과의 충돌 사고 이런 특정 주제가 기독교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물건들 중 상당수가 사실 해상으로 운반되어 온 것입니다. 국산 제품이 아닌 이상 항공운송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의 해상으로 운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 많은 고래가 해안에서 충돌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아지는 것도 결국 우리의 소비 생활에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행동들, 습관들이 지구 곳곳에 있는 다른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면서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은 고래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